5, 60대를 잘 꾸려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너무 무료하게 보내시는 분들,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서 말 못할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오늘은요, 제가 1년 전에 등산 가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55만 회가 넘는 정말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죠. 많은 분들이 봐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요. 그 영상에서 제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 60대를 살아갈 때는요, 나다움, 내려놓기, 베풀기, 이게 마음의 준비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일, 놀이와 쉼, 그리고 일상, 이 세 가지를 잘 정돈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찍은 절대 등산 가지 마세요, 이 영상 조금 협소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뭔가 생각거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던져준다는 그런 의미는 있었겠지만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은요, 5, 60대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을 설계하는 법에 대해서도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가짐에서 어떻게 일상을 꾸려갈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놀이와 쉼이고요. 세 번째는 일상이에요. 자, 첫 번째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너무너무 애쓰고 살았잖아요. 자, 이제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일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니야 우리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 많을 거예요. 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1년, 2년, 최대 3년까지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푹 쉬는 거 저 권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요, 제가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의 공통점은 최대 3년이랍니다. 그 이상은 놀지를 못한대요. 노는 것 자체가 너무 무료할 뿐만 아니라 제일 큰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없이 우리가 20년, 30년을 사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나이에 일을 잡아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과 관련해서는 내가 3년 이상 놀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측해두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일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을 찾을 때도 그냥 할 수 없이 일을 찾는 거, 저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하시는 거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숙기는 우리의 능력이 최대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 듣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분들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높은 수준의 상태야 라고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다운 것,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작업을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한 상태에서 현실이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현실과 맞추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퇴임을 한 다음에 너무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릴 때 집 뒤편에 창고에 가서 뚝딱뚝딱 뭐 만들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교회 쪽에 있는, 경기도 쪽입니다, 어떤 목공방에 참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것이 현재 그 친구는 목공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내 완숙기에 그것을 실행하면서 산다는 거죠. 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요, 마케팅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목공방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만들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자신의 완숙기에 자신의 일을 잘 찾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를 찾으시려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를 정확하게 사실은 먼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나다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예시들을 보다 보면 자신의 과거도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제가 제일 권하는 곳은 서울 50플러스 재단입니다. 그 이외에도 서울 일자리 포털도 있고요. 이거 다른 지방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마다 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생자로 보시려면 우리가 바로 그 직업을 택할 것은 아니지만 직업분류표가 매년 갱신돼서 나옵니다. 이 직업분류표를 시간 날 때마다 쭉 보시면 한국에 도대체 어떤 직종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직종에서 하는 일을 상상해보고 맞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또 상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래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자신의 완숙기에 메인 잡으로 해서 이제 살아간다고 해요. 이때 제가 주의할 거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내려놓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요. 즐기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한 가지만 더 제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공부 안 하고 털컥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퇴직금 받아서 사람들 소문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좀 상의하다가 그래 이거야 하고 어떤 사업에 돈을 털컥 투자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요, 사람들의 조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공부의 차원으로 흡수하시고요. 책도 보시고 강좌도 쫓아다니고. 아까 제가 소개한 50플러스 재단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시간 내셔서 지금 우리가 엄청 바쁘지 않잖아요. 사실은 50플러스 재단에서요. 한 2년 정도 수련하셔도 전혀 우리 시간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책 보고 공부하시고 해서 자기가 새로 시작하려는, 그러나 자기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나다운 일, 그것을 충분한 조사와 공부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놀이와 쉼에 대한 얘기예요. 놀이와 쉼도 그냥 쉬면 되는데요.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대충 소파에 누워서 TV 시청하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거 1년, 2년 그것을 반복하면 너무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일단 정신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뭐 독서가 취미신 분들은 이제 그 나이 되면 너무 빨리 읽지 말고 느린 독서도 하고 편안한 글쓰기도 좀 해보시고, 저는 사실 만화도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읽는 만화가 정말 재밌어요. 또는요, 물론 이게 돈이 필요하지만 이어폰이요, 여러분들 엄청 비싼 이어폰들 많습니다. 이거 성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좋은 이어폰을 하나 장만하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며 맛있는 차를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안마 의자에 앉아서 낮잠 자기, 뭐 부부 사이가 엄청 좋으시다면 서로 발 마사지 해주기, 뭐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것도 제가 50플러스 재단 사이트를 권해요. 거기 가시면 매거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매거진 사이트의 하위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행도 있고요, 문화생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거기에도 여러 사람들의 글이나 소개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놀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특히 은퇴를 한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것이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퇴임을 한 이후의 일상은요, 자꾸 우리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거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상을 만들어가려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1년 전 제가 만든 영상에서 요리 얘기는 이미 했고요. 저는 주기적인 봉사활동, 아까 우리의 완숙기의 인생은 베품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하고도 딱 일치하는 것이죠. 산책, 뭐 일상으로서의 운동, 요가와 명상, 아침 샤워를 하는데 그냥 3분 동안 물 맞기, 이거 되게 기분 좋고요. 하루에 대한 많은 생각을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어줍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일기 쓰기. 이 일기는 젊을 때 쓰는 일기하고는 달라요. 완숙기의 일기는 진정한 자기의 내면과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주기적인 혼자 여행이라는 일상의 설계도 우리 자신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아주 강렬한 수준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주 멀리 있는 친구에게 서로 위안과 사랑을 담은 손편지를 주고받기, 그 이외에 우리 일상 안에 베품의 시간들을 배치하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요, 일상을 빼곡하게 계획 잡아서 지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일상들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자기에게 어울리고 자기가 그 일상을 배치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나의 자존감이 더 풍요롭게, 더 크게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상을 배치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에게 익숙한 거를 주로 말씀드린 것이죠.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다질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쉼과 놀이, 그리고 일상의 루틴들,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우리의 완숙기를 보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예시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짜가는 것이죠. 중노년,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완숙기인데요. 이 완숙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힘내고요. 생각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멋지게 실천해서 우리의 완숙기를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숙기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만든 절대 등산 가지 마세요. 여기에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듯이요. 이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저의 의견을 답변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 나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꾸려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